안녕하세요, 채화님. 정현님께서 남긴 글이에요. 날씨 덕분에 종일 집에 있으면서 이 생각 저 생각, 올해는 또 이렇게 흘러가겠구나. 앞으로 내 인생의 시간도 또 이렇게 흘러갈까? 이런 생각으로 주말을 보냈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허전함, 섭섭함, 안심, 뿌듯함 이런 감정들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시간이었습니다. 올해 갓 20살이 된 딸이 있습니다. 저와 한 몸과 같은 아이입니다. 물론 이건 오로지 제 생각이지만요. 딸을 1살 때부터 홀로 키웠습니다. 10년 가까운 시간 동안 공식적인 학교 행사 외에는 저와 하루도 떨어져 지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번 달부터 딸이 친구와 서울 여행을 가겠다고 하더군요. 제주에서 살고 있으니 서울 여행으로 말입니다. 처음엔 안 돼 했습니다.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거절했어요. 안 돼. 서울이 얼마나 큰데. 안 돼. 어떤 일 생기지. 위험한데 안 돼. 가지 마. 그런데 그렇게 거절했지만 최근 근래 들어서 채화님의 명상대학을 입학했습니다. 그리고 마음 공부도 했습니다. 그리고 책도 읽으면서 결국 이번에는 쿨한 척 하면서 그래, 나 명상하는 여자야, 엄마잖아. 그래, 가. 뭐 서울이 뭐 외국도 아니고 그 어때서? 서울 잘 갔다 와. 허락할게. 엄마 명상대학 다니잖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채화님, 주말 1박 2일 여행이었습니다. 2박 3일도 아니고 3박 4일도 아니고 1박 2일 여행이었습니다. 가기 전부터 마음이 놓치지는 않지만 이미 결정한 터라 번복할 수도 없었고요. 토요일 아침에 공항에 데려다 주면서 딸이 출발하기 전까지 온갖 걱정과 기도를 했습니다. 안전하게 비행기 잘 타고 잘 돌아오기를. 그리고 딸이 서울 여행을 마치고 무사히 돌아오고 나서야 이제야 조금 안심이 되어 이렇게 책상 앞에 앉아 글을 씁니다. 여행을 다녀온 딸은 한껏 자신감에 차 있었고요. 여행 중 먹었던 음식, 봤던 풍경들을 이야기하며 만족감을 표현했습니다. 제주도에서 태어나셔서 제주도에서 살아온 분들은 서울에 오면, 부산도 그렇지만 서울은 도시가 크잖아요. 이 도시라는 숲에 둘러싸여져요. 그래서 제주도에서 보지 못한 광경들이 보입니다. 제주도는 높아봤자 5층, 6층, 물론 제주시는 좀 높지만 제가 있는 구접은 3층 이상의 건물이 없거든요. 이 딸아이는 20살이 되어서 서울에 가서 보니까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저는 서울하고 제주에 사니까, 양쪽에 사니까 그 간격을 충분히 체험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 이 따님의 마음의 감정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 모습을 보고 무사히 다녀와 준 것에 대한 안도감도 느껴졌고요. 고마움과 감사함, 이제 진짜 성인이 되어 가는구나라는 대견함마저 들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동시에 왠지 모를 서운함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1살 때부터 20살 때까지 한 번도 떨어진 적도 없고 홀로 자식을 키워왔다는 거죠. 저에게 조금씩 독립해 가는 것 같은 그 느낌의 허전함과 섭섭함이 왜 이렇게 크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어요, 채아님. 딸과 먹고 살아야 했기에 저는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일을 나가야 했고 많이 안아주지도 못했고 놀아주지도 못했으며 이야기도 많이 나누지 못한 채 학년 졸업하면서 지내다 보니 벌써 20살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삶도 조금씩 안정되어 가고 일도 조금 줄여서 딸과 함께 여행도 하고 그동안 함께하지 못했던 시간을 보내볼까 했는데 글쎄 딸은 점점 독립을 준비하는 것 같아 마음이 휑해집니다. 그래도 채화님 마음 공부를 부지런히 시작하며 제게 가장 큰 문제인 집착을 내려놓으려고 노력 중입니다. 요즘 딸은 오히려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이제 좀 남자친구도 만나고 여행도 다니고 일만 하지 말고 좀 즐겁게 살아. 즐기면서 살아, 엄마. 어?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엔 서운했지만 이 주말을 보내며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차관님. 딸만 바라보며 살아온 지난 시간은 엄마니까 당연히 해야 했던 시간이고 이제는 나라는 존재도 챙겨야 할 시간이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막상 나에게 시간을 투자하려고 하니까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고 놀아본 사람이 논다고 눈 뜨면 일하고 지쳐서 쓰러져 자고 일만 해왔던 제가 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저는 희망을 파는 사람들 자원봉사자 옷을 신청하고 드디어 오늘 떡하니 봉사 옷이 도착했습니다. 저에게는 희망을 파는 사람들의 인연이 온 데에는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힘들게 지내온 내 몸과 마음의 치유는 희망을 파는 사람들, 귀천가족들과 함께하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이제야 시작했지만 매주 생각과 마음가짐을 돌아보게 해주시는 채화님과 우리 도반님들, 귀천가족님들께 배우는 자세로 감사하며 함께하겠습니다. 시간은 흘러갑니다. 앉기조차 조심스러웠고 오로지 나만이 지킬 수 있다고 느꼈던 그 아이가 이제는 여행도 다녀오고 제게 이렇게 살아라고 말해줍니다. 그러니 저도 세월을 먹은 거겠죠. 물 흐르듯 그렇게 살아가길 두 손 모아 바라고 바랍니다. 라고 제주의 정현님께서 읽는 내내 약간 가슴이 뭉클하고 정현님의 그 20년 동안 자녀분을 홀로 키워오면서 겪었던 인생의 스토리가 카페에 올려주신 이 글로 인해서 너무 잔잔한 행복감도 느껴지고 정현님 정말 잘 살았다. 당신 참 대단하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길게 적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하고 그리고 대학생으로 입학해서 봉사조끼를 구매를 하시고 봉사를 또 시작해 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리고 딸의 이런 마음들 수행자로서 받아들이고 집착을 내려놓는 과정 이 모든 과정들이 한편의 영화 같아요. 대단한 엄마네요. 정말 애쓰셨습니다. 마음이 뭉클한 감동 스토리입니다.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이 정현님을 위해서 힘을 드리고 있네요. 정현님이 보고 계시겠죠. 정현님이 실시간에 계시네요. 이정현 1026님께서 눈물이 납니다. 고맙습니다. 희망을 주셔서. 정현님 그래요. 이렇게 글 남겨주셔서 참 희망입니다. 지금 글을 써주신 우리 대학생 정현님께서 여러분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앞으로 나눔 봉사 수행으로 희망 같이 만들어가요. 가슴 뭉클한 사연. 강정자님도 정현님 저도 혼자서 두 아이 키우면서 어찌 세월이 가더라고요. 마음이 참 공감이 됩니다. 덕분이고 희망입니다. 라고 강정자님이 정현님에게 또 응원해 주셨어요. 정자님도 두 아이를 혼자서 키우셨다고 이렇게 또 해주셨습니다. 우리 정자님 참 희망입니다. 그리고 함영자님도 정현님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부터 조금씩 저희와 나봉수하고 정현님의 인생 살아가세요. 그 길이 따님을 평안하게 해주고 행복한 본인의 인생을 살게 해주는 길입니다. 라고 같은 제주에 계신 형자님이 또 글을 남겨주셨네요. 형숙님도 딸 잘 키우셨네요. 멋진 엄마입니다. 따님도 잘할 겁니다. 정현님도 이제 하고 싶은 거 하시며 살아가세요. 정현님이 열심히 봉사하며 공부하며 함께 어울리겠습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오늘 사연이 참 감동이네요. 정현님의 서운함은 무엇일까? 그만큼 본인의 20년의 인생을 청춘을 바쳤다는 거죠. 그냥 당연히 엄마로서 자식을 케어하고 성인이 될 때까지 키우는 건 당연하지만 그 당연함도 저는 당연함이 아니라고 봐요. 영혼을 갈아 자식을 키우잖아요. 홀로 아이를 키운 시간들, 일해야 했고 버텨야 했고 그리고 지켜야 했던 시간들 안아주고 싶었지만 안아주지도 못했고 놀아주고 싶었지만 내가 너무 피곤해서 몸이 먼저 쓰러졌던 그런 참 칠흑같이 어두웠던 밤들 그 귀하고 귀한 딸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딸이 독립을 하려고 하는 그런 뉘앙스가 보여질 때 그 허전하고 섭섭하고
또는 또 이렇게 잘 키웠구나라는, 이제 네가 서울 구경도 가는구나라는 안도감도 들고, 또 대견한 마음도 올라오고, 그게 이제 허전함, 섭섭함, 안도감, 대견함, 이게 모두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도 똑같습니다. 이게 뭐 정현님의 입장이 아니라 우리가 자식을 키워보면 홀로 키우든 둘이 키우든 뭐 이 마음, 자식에 대한 이 마음은 허전함, 섭섭함, 안도감, 대견함, 이게 다 똑같이 얽히고 설켜 있죠. 애별리고라는 말이 있잖아요. 사랑하는 존재도 멀어져야 된다. 특히 자식은 애별리고를 잘 실천해야 돼요.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거예요, 애별리고. 그래서 성인께서는 인생에 어쩔 수 없이 애별리고가 있으니까 집착하지 마라. 특히나 가족, 자식, 사랑하는 존재는 멀어지기 마련이다. 그때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라. 그게 애별리고의 정의라고 할 수 있거든요. 섭섭하고 허전한 것은 그게 집착에서 생긴다기보다는 내가 그 자식을 키워오면서 자식에게 기대왔던 마음들, 그 사랑이 너무 깊어서 올라오는 자연스러운 아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이별의 고통이 있다. 성인이 말씀하셨어요. 사랑이 있는 곳에는 이별의 결과가 있다. 이별이라는 게 완전 떠난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정신적인 독립, 자식이 정신적인 독립을 하고 몸으로 독립이 되어야지만이 얘가 스스로 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갈 수 있으니까. 사랑이 있는 곳에는 이별이 있다. 사랑이 있는 곳에는 이별이 있다. 그러면 너무 허무하잖아요. 아니에요. 이별이 있고 애별리고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영원하지 않음을 알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잘해주고 싶고 더 귀한 거예요. 허무한 게 아닙니다. 인생은 저행무상, 무상하게 바뀌고 매 순간마다 영원한 것이 없는 무상의 세계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의 만나고 있는 인연, 배우자, 자식, 부모 또는 인연 되신 모든 분들, 이런 분들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클수록 이별의 고통도 커요. 우리가 사랑에 대한 감정을 키우는 반면에 수행자는 이 사랑은 영원하지 않다. 그리고 저 존재도 영원하지 않다는 걸 항상 마음속에 간직하는 게 수행자예요. 살아가면서도 나에겐 언제나 죽음이 찾아올 수 있다라고 아셔야 돼요. 우리의 몸, 우리의 정신, 우리라는 존재가 얼마나 소중해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죠. 근데 여러분이 사랑하는 이 몸과 나라는 존재, 이거와도 애별리고입니다. 애별리고예요. 결국 내 몸과도 내 정신과도 이별해야 됩니다. 자식과도 그렇고 배우자와도 그렇고 부모와도 그렇고 모든 존재와는 애별리고예요. 그래서 공부를 하면서 우리는 그 사랑에 대한 어떤 감정보다 이 존재에 대한 소중함, 이 존재로서의 소중함. 꽃은 꽃 한 송이로 소중하잖아요. 꽃 한 송이가 여러분 사계절 내내 피어 있으면 그 꽃이 소중하게 보여요? 화무십일홍, 붉은 꽃은 11일 동안 피지 않는다는 말처럼 꽃이 그때 그 시절 인연에 피기 때문에 예쁜 거예요. 코스모스가 가을에 피기 때문에 예쁘고 개나리는 봄에 피기 때문에 더 귀하고, 그래서 매 순간마다 그 시절에 가장 그때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소중하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20년 동안 내 자식을 키운 그 추억일 뿐이에요. 그게 의미를 많이 둘 필요는 없어요. 가장 의미를 많이 둬야 되는 거 20년 동안 나야 잘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도 내가 이겨내고 네가 든든하게 마음 탁 챙기고 이렇게 홀로 잘해왔구나. 나에 대한 대견함이 필요해요. 나에 대한 자존감이 필요해요. 엄마가 뿌리기 때문에 자식은 열매이기 때문에 내가 그런 마음으로 딱 마음 내면 자식은 어떠한 상황에도 잘 됩니다. 근데 내가 20년 동안 고생해서 너를 키웠고 너를 이렇게 키웠는데 그렇게 엄마 말을 안 듣니? 좀 섭섭하다. 엄마한테 자꾸 멀어지려고 하니? 이건 그 자식의 그 열매를 오히려 썩게 만드는 일입니다. 이제는 수행을 하셨으니까 이제 그걸 알아야죠. 20년 동안 내 삶을 살아오면서 이 귀한 하나애를 독립시키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만든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가 잘 떨어져서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엄마예요. 이 나무와 꽃이 딱 옆에 붙어가지고 뿌리가 엉겨 있으면은 서로의 양분을 뺏어 먹어요. 이게 뭐다? 이게 집착심입니다. 그러면 엄마 곁에서 빠져나가려고 해도 이게 본인도 안 돼요. 얽혀가지고. 엄마한테 자꾸 독립하고 싶고 엄마한테 벗어나서 내 인생을 살아가고 싶고 생산력 있는 활동을 하기 위해서 본인이 독립을 하고 싶은데 엄마의 뿌리가 너무 강하면 이게 엉켜가지고 딸은 자꾸 나가려고 하고 자식은 자꾸 독립하려고 하는데 못 나갑니다. 이게 신기한 무의식의 작용이에요. 끌어당김의 작용이에요. 자신도 모르게 의식적으로 자꾸 엄마한테 나도 모르게 의지하고 기대해요. 그래서 모든 걸 엄마한테 허락받게 되고 엄마에 대한 기준점에 의지하게 됩니다. 이러면 자식은 독립할 힘을 점점 잃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나무가 심겨져 있는데 꽃이 심겨져 있는데 태풍이 불었어. 비가 많이 왔어. 그러면 이 나무가 옆에 나무를 도와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자식은 또 다른 시절 인연의 태풍을 만나고 또 다른 인간관계를 통해서 태풍과 비와 어떤 때는 벼락을 맞기도 하고 어떤 때는 밟히기도 해요. 그때마다 엄마가 있어야 된다? 이건 자식을 약한 존재로 살아가게 해요. 부모는 해야 될 건 무엇이냐? 이 아이가 넘어져도 번개를 맞아도 벼락을 맞아도 또는 비바람을 불어도 태풍이 와도 꺾이더라도 줄기가 싹둑 잘라지더라도 너 뿌리 있어. 네 뿌리가 있어. 걱정하지 마. 너 다시 싹을 피울 수 있고 네 나무를, 네 꽃을 다시 피울 수 있어. 엄마 봐봐. 엄마 이렇게 뿌리가 든든하잖아. 엄마 이런 상황에도 이렇게 살아왔잖아. 엄마를 봐봐. 그게 엄마의 역할이에요. 부모의 역할이에요. 거기서 세워줄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세워질수록 또 의지해요. 세워질수록 의지하니까 본인 스스로 세울 수 있는 자존감과 정신력으로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항상 세상은 흐름입니다. 또 다른 흐름이 생기고 또 다른 흐름을 타요. 바다를 보면 항상 파도가 달라요. 똑같은 파도 없어요. 한강을 가보면 매번 물이 흘러요. 똑같은 물 없어요. 우리는 흐름 속에 있어요. 장자라는 성인이 있죠. 그 장자가 아내가 먼저 젊은 나이에 죽습니다. 초상집에 많은 친구들과 많은 관계자들이 와요. 지인들이 와서 모두 슬퍼하고 눈물 흘리는데 장자는 울지도 않아요. 춤을 추기도 하고 거문고를 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서 장자 왜 그러시나? 저 사람이 미쳤나? 왜 그런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장자가 했던 말이 그거예요. 내 안에는 또 다른 흐름으로 돌아갔을 뿐이네. 이게 뭐예요?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먹게 되죠. 법을 어겼다라는 그 이유로 독배를 마시게 돼요. 청년들을 또 다른 정신세계로 유혹했다고 독배를 마시게 됩니다. 그때 많은 제자들이 와서 소크라테스에게 무릎을 꿇고 슬퍼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전날 밤 도망갈 수 있도록 감옥을 열어놓겠다라고 말하는 그런 상황도 생겨요. 그 다음날 아침에 독배가 옵니다. 그리고 이 독배를 마시려고 하는데 제자들이 울면서 막 슬퍼하죠. 슬퍼하지 말게 제자들이여. 내 하나 부탁이 있네. 그 뒷집에 말이야 김영감에게 내가 수탉 하나를 빚졌으니까 그 수탉 하나 꼭 대갚아주게. 그리고 너무 울거나 슬퍼하지 말게. 자네들이 행복할지 내가 거기 가서 내가 더 행복할지 누가 알겠는가. 그리고 소풍을 마무리해요. 또 다른 흐름으로 돌아갈 뿐이다. 또 다른 흐름으로 흘러갈 뿐이다. 삶과 죽음은 변화일 뿐이다. 죽는다는 말 자체의 의미를 자꾸 두니까 힘든 거예요. 변화예요. 지난주의 제 모습과 오늘의 제 모습은 변화했어요. 매 순간 변화할 뿐입니다. 여러분도 변화하고 또 다른 흐름으로 돌아갔을 뿐이에요. 근데 그걸 슬퍼하거나 노여워하거나 감정을 뿜어내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딸의 흐름을 알아라는 거예요. 딸은 그렇게 변화하는 존재입니다. 딸은 매 순간마다 내 품의 자식이었을 때와 20살 때, 청소년 때, 성인이 되고 난 다음에 20대 후반, 나중에 결혼하고 인연을 만나고
계속해서 변화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딸은 흐르는 존재인 거예요. 매 순간마다 흘러가는 존재예요. 매 순간마다 변화하는 존재예요. 이 본문도 매 순간마다 변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딸의 독립은 떠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흐름에 한 단계 이제 넘어간 거죠. 20살이 이제 넘어가는 시기니까, 성인이 되니까. 엄마가 이제 그렇게 딸을 봐줘야 딸도 스스로 성장하는 본인의 삶을 구축하고 만들어 갑니다. 내가 자식을 보면서 자꾸 자식을 아기처럼 보고 내 품의 자식이라고 보면 자식의 정서가 성장이 안 돼요. 큰 나무의 그늘에 이 아이가 잎을 피우지 못하고 그 영향을 받고 뿌리가 엉켜 있는 상태가 돼요. 그러니까 매 순간마다 나는 자식에게 감정적인 가지치기를 자꾸 해주셔야 돼요. 어떤 감정이 올라올 때 똑바로 딱 치고 감정이 올라올 때 딱 쳐줘야 돼요. 그리고 대부분의 자식들은 부모의 좋지 않은 감정을 따라하고 배웁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본인이 단점으로 가지고 있다라는 감정이나 어떤 성격이 있다면 자식에게 그런 성격이 나올 때마다 가지치기 하셔서 본인의 성격을 자식에게 자꾸 품지 말아야 돼요. 그건 독약과 마찬가지예요. 자식에게 안 좋은 습관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그게 무의식에 연결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엄마는 20살 때까지는 딸을 지켜주는 사람이었어. 20살 때까지는.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믿어주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 엄마는 널 믿어. 네가 서울 가는 거 그래. 20살 되면 한번 가봐야지. 서울 아주 화려하고 복잡할 거야. 차 조심하고 사람 조심하고 잘 다녀와. 음식 먹는데 조심하고. 그래, 네가 다 알아서 잘할 거니까 엄마는 널 믿어. 어떤 장소 어떤 곳에 가든 넌 그걸 잘 해낼 거야. 우리 딸. 응? 그래, 잘 갔다 와. 그리고 도착하면 전화하고. 1박 2일이잖아요. 뭐 유학 가는 사람도 있는데, 그쵸? 엄마는 지켜주는 사람이 아니라 믿어주는 사람. 이렇게 믿음이 가야 자식도 엄마에 대한 믿음이 자꾸 커집니다. 그래서 이건 상실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로지 지금 이 순간 전환기다. 그리고 아까 전에 딸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엄마도 즐기면서 살아. 이런 말 했어요. 그건 섭섭한 말이 아니에요. 아니, 얘가 지금 나를 밀어내려고 하나? 지가 독립한다고 내 외로울까봐 이런 얘기 하나? 밀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걱정해서도 하는 것이 아니라, 딸이 엄마가 걱정스러워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딸이 20살이 돼 보니까, 자기도 여자고 성장해 보니까, 엄마가 20년 동안 나를 키우면서 쉬지 않고 그렇게 앞만 보고 달려온 엄마에 대한 고마운 마음이 자라서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도 이성에 눈을 뜨고 20살이면 그런 나이인데 엄마는 20년 동안 나를 키우기 위해서 앞만 보고 달려온 사람이구나. 엄마도 여잔데 너무 고맙고 감사하니까 엄마도 이제 좀 사람도 만나고 남자친구도 만나고 이제 즐기면서 살아. 이게 뭐다? 엄마를 밀어내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엄마가 정말 고맙고 감사해서 하는 말이라는 걸 본인이 알아야 됩니다. 성인이 되는 자식 앞에서는 엄마는 항상 자기 인생을 사는 것이 가장 자식에게 훌륭한 교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지, 채원님 그러면 저는 뭘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해주셨는데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지금 봉사조끼 사고 거창한 취미 필요 없어요. 오히려 그게 더 삶에 부담감을 줘요. 그리고 거창한 취미를 가지게 되면 취미가 잘 안 될 때 실패하게 되면 본인이 그 실패감이 더 느껴져 가지고 본래 있던 것까지 더 상실감이 느껴져요. 그래서 거창한 취미가 아니라 지금처럼 우리 마음 공부하는 거, 귀점명상 대학 다니는 거 얼마나 큰 취미예요. 그리고 봉사하는 것도 갑자기 내 인생 바꾸기 이런 것도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건 나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내 몸이 편한 것부터 하나하나 실천하시면 돼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내 몸이 편한 것부터 하나하나 하고 그리고 그걸 해서 내 몸에 도움이 되는 걸 하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마음도 같이 함께 도움이 되는 걸 하셔야 돼요. 몸과 마음이 함께 안정되고 편안해지는 것. 어떤 게 있을까요? 거창한 취미라는 게 필요 없어요. 여러분 지금 제가 여기 우엉차를 하나 우렸는데
우엉차 티백으로 하나 우렸는데 아침에 딱 일어나서 명상 딱 틀어놓고 좋은 음악 틀어놓고 여기 차 한 잔 딱 따라서 한 30분 동안 햇볕이 있는 창문 옆에 앉아서 차 한 잔 하는 거, 그게 취미가 될 수 있어요. 얼마나 좋은 취미예요. 저는 일어나면 베란다 앞에 햇볕이 드는데 앉아가지고 명상 올라온 거 틀어놓고 차 한 잔 먹으면서 그 명상을 듣는 게 제 아침의 루틴이거든요. 1시간 정도. 조금 일찍 일어나서 그런 시간들을 본인에게 취미 삼아 선물하는 거예요. 그거 뭐 한 30분에도 좋고, 그리고 뭐 오후에 시간이 된다면 또는 퇴근 시간에 시간이 된다면 한 20분, 30분 혼자 걷기, 좋은 음악 들으면서 명상 들으면서 걷기, 이것도 본인에게 취미가 될 수 있어요. 또는 좋은 음악 들으면서 명상 들으면서 편안하게 누워있기, 이것도 좋은 취미가 될 수 있어요. 할 게 얼마나 많아요. 이제부터 시작하면 돼요. 따라해 봅니다. 자녀 있으신 분들 다 하셔도 돼요. 부모 계신 분들도 그렇고, 나는 나의 삶을 산다. 당신의 삶은 당신의 삶이고 나는 내 삶을 살아간다. 우리는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다. 매 순간 서로 희망으로 연결되어 있다. 너는 너 삶을 살고 나는 내 삶을 산다. 우리는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다. 희망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런 말을 속으로 천천히 말해봐요. 이게 화근입니다. 이게 다. 이게 사랑을 집착하는 게 아니라 서로의 사랑을 더 뿌리내리고 성숙시키는 그런 명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 우리 딸의 삶은 우리 딸 삶이고 엄마 삶은 엄마 삶이지. 하지만 우리는 언제나 연결되어 있으니까 엄마는 걱정이 없어. 그래, 잘해보자. 각자의 삶 파이팅! 자식도 그런 독립심이 생기고 자존감도 점점 올라온단 말이죠. 그리고 본인이 약간 후회스럽든가 그리고 불편한 마음이 올라오고 이럴 때마다 이런 화근도 좋아요. 나는 잘 키웠다. 이제는 믿는다. 나는 잘 키웠다. 이제는 툭 내려놓는다. 나는 잘 키웠다. 믿는다. 이제는 내 시간을 살아도 좋다. 이제는 나의 시간을 살겠다. 이제는 내 인생을 살아가겠다. 내 인생을 살아가겠다. 이런 걸 하루에 한 번씩 가슴에 손 얹고 조용히 말해주면 점점 더 개선되고 좋아집니다. 딸의 인생에도 이제 희망의 서막이 열렸고 어머니의 인생에도 제2의 서막이 열렸으니까 모든 면에서 물 흐르듯 잘 가고 계심을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